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선 16번째 시간 임진왜란 공부할게요. 우리 5천년 역사상 가장 길고 긴 전쟁 1592년 왜구가 침략해서 7년 동안 일어난 전쟁입니다. 1592년 4월 바다 건너 왜구들은 20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명나라를 정벌하겠다 이런 핑계를 들어 조선을 침략합니다. 부산에 침략한 왜군들은 명나라를 공격하러 가는데 길을 열어주시오 이래 하니 부산에 동래성을 지키던 송상현 장군이 내가 죽으면 죽었지 너희들에게 길을 내어줄 수는 없다 하면서 끝까지 싸웠으나 전사했습니다. 이 땅에 발을 들인 왜군은 한양의 선조 임금님을 잡기 위해서 재빨리 북으로 진격을 합니다. 조선은 굉장히 당황했어요. 자, 왜구의 침략을 막기 위해 당시 최고로 용맹한 신립 장군에게 선조 임금님이 충주 탕금대에서 방어를 하라 명령을 내립니다. 신립 장군은 충주에서 남한강을 뒤로 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싸웠으나 왜군들의 조총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신립 장군이 패배했다는 소식을 들은 선조는 이제 짐을 챙겨 북쪽으로 피난을 떠납니다. 전쟁이 일어나 40일 만에 전라도 지역을 제외하고 한반도는 모두 왜적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왜구의 계획은 육군이 최대한 빨리 한양에 있는 선조 임금을 잡아 항복을 받고 명나라로 침략하는 게 계획이었어요. 그 사이 일본의 해군들은 우리의 전라도 지역에서 곡식을 싣고 서해안 백기를 이용해 한양으로 군사들이 먹을 곡식을 배달하는 작전이었어요. 그러나 이때 남해바다의 이순신 장군이 왜군을 모두 무찔러 쳤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왜구의 배보다가 숫자가 훨씬 작았지만 한산도 앞바다에서 학이 날개를 펼친 대형 학익진을 통해 왜군의 배를 침몰시켰습니다. 이순신 장군에게 전라도로 가는 길이 막혀버린 왜군은 이제 육지를 이용해 전라도로 진격합니다. 부산에서 출발해 전라도로 가는 길목에 진주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진주성 안에는 김시민 장군과 4천여 명의 백성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지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진주성 밖에는 각 지역에서 달려온 의병들이 힘을 보태 싸웠습니다. 4천 명과 일본 4만 명의 군인들이 싸움을 붙었는데 죽기를 각오하고 싸운 우리 진주성의 백성들이 승리를 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1차 진주대첩이라고 합니다. 자, 진주성 안에 우리 백성들 4,000명, 일본의 군사 4만 명, 어린 나이와 어른과의 싸움보다가 더 심각한 이런 전투에서 왜군들이 패했습니다.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왜군들은 6개월 후 다시 진주성을 공격해요. 이제 2차 진주대첩이 일어납니다. 1차 진주대첩에서 최선을 다해서 싸웠던 진주성의 백성들은 너무나 피곤했었고 힘이 빠져 왜군들에게 하는 수 없이 패배를 했습니다. 이때 논계라는 여인이 왜의 장군을 절벽으로 유인해 남강에 몸을 던졌습니다. 자, 이제 바다에서 이순신, 육지에서 김시민 장군이 승리하는 소식을 들은 조선은 사기가 올라갑니다. 이 사이 의주로 피난을 간 선조는 명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명나라의 군대가 조선에 들어오고 조선의 군대와 명나라의 군대는
평양성에 있던 왜구들을 상대로 전투를 치릅니다. 그리고 조선과 명나라의 연합군, 조명연합군이 평양성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양성 전투에서 패배한 왜구는 남쪽으로 후퇴를 해 한양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한양의 입구 행주산성에서 권율 장군이 왜군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권율 장군의 지휘 아래 성안의 백성들은 하나가 되어 왜군을 물리칩니다. 어린아이와 아녀자들은 허리에 행주치마를 두르고 돌을 옮겨 행주치마라는 말까지 생겨나게 되었어요. 한산대첩 이순신, 진주대첩 김시민, 행주대첩 권율 등 조선의 군대가 승리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글공부하던 선비, 농사짓던 백성, 목탁을 두드리며 기도하던 스님 등 모든 백성들이 전쟁터로 나섭니다. 이들을 보고 의병이라고 하는데요. 군인이 아니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나라가 위기에 빠지니 붓 대신 칼을 들고 목탁 대신 죽창을 들고 왜구들을 맞이해서 싸웁니다. 이 의병 중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경남 의령 지역의 곽재우 장군은 항상 붉은 옷을 입고 전투에 나섰다 하여 홍의 장군이라고 합니다. 붉을 홍, 옷의 붉은 옷을 입은 장군, 곽재우 장군입니다. 그리고 금강산에서는 사명대사라 불리는 유정스님이 여러 스님들을 이끌고 전쟁에 나섰어요. 그리고 사명대사는 전쟁이 끝난 후에도 일본으로 건너가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을 데려오기도 했습니다. 이순신, 권율, 김시민, 곽재우 장군, 논계, 사명대사 모든 조선의 군인과 장군, 의병들이 힘을 합쳐 왜구를 맞이해서 싸우니 이제 일본군들도 일본으로 후퇴하기 시작합니다. 조명연합군의 힘에 밀리는 왜는 휴전을 요구합니다. 3년 동안 휴전 협상을 했지만 물거품이 되었어요. 마침 일본의 왕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었다는 연락이 오게 되고 왜군들은 자신들의 나라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협상을 하는 동안 이순신 장군은 신하들의 싸움에 휘말려 감옥도 다녀왔습니다. 바로 동인서인 싸움이었죠. 그 사이 거북선과 조선의 배는 모두 불에 타고 이순신에게 남은 장군은 12척의 배가 전부였어요. 이때 12척의 배를 이끌고 이순신 장군이 물살이 거칠고 세기로 유명한 울돌목에서 12척의 배로 왜군을 무찌릅니다. 이것이 바로 명량해전이에요. 화면 오른쪽에 한복을 입은 여성들이 손에 손을 잡고 강강수월래를 하고 있습니다. 저 멀리 바다가 보이는데 바다에서 왜구들이 보기에 많은 사람들이 손을 잡고 빙글빙글 돌아가니 조선의 군사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줄 속았다고 합니다. 바로 이 강강수월래가 바로 명량해전, 임진왜란 때 만들어졌습니다. 후퇴하는 왜적을 끝까지 추격하다 이순신 장군은 경상남도 남해 노량 앞바다에서 적의 총을 맞고 전사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전쟁 중에도 일기를 남겨 오늘날까지 전해져 와요. 난중일기, 난, 전쟁 중에 쓴 일기라 합니다. 이런 이순신 장군의 능력과 댐데미를 알아보고 장군으로 추천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유성룡이란 분이에요. 유성룡은 태계 이황의 제자로 동인들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선조 임금은 눈에 들어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신하들 가운데 으뜸인 영의정을 맡았습니다. 유성룡은 임진왜란이 끝나고 고향인 안동 할마을로 내려가서 전쟁의 기록을 자세히 남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어날 일을 미리미리 예방하고 준비하자라는 뜻의 징비록이란 책을
남기셨습니다. 자, 이제 임진왜란. 오늘 수업이 좀 길죠. 10분 넘어갑니다. 임진왜란 정리합니다. 임진왜란의 훌륭한 장군들 이름을 기억하는 겁니다. 동래성 전투 송상현 장군, 탕금대 전투 신립 장군, 한산대첩 이순신, 진주대첩 김시민, 행주대첩 권율 장군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진왜란의 3대 큰 전투, 한산대첩 하객진, 이순신 장군이에요. 진주대첩 김시민 장군, 행주대첩 권율 장군이 됩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의 중요한 3가지 전투, 한산대첩, 명량해전, 노량해전. 자, 그 외에 훌륭한 의병장, 홍의장군, 곽재우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임진왜란 수업 시간이 좀 길었네요. 11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1592년 왜구가 침략한 7년간의 전쟁, 임진왜란이라 합니다. 한산대첩 하객진, 진주대첩 김시민, 행주대첩 권율, 곽재우. 자, 이 정도 이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업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